멍멍. 윤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이상하죠? 분명 사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강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제발 한 번만. 아, 맞다. 저는 개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집 지키는 개처럼 집이나 잘 지키라고. 서아야, 내가 미안. 개한테 사과하는 건 처음 보네요. 신기하네. 윤서아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걔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멍멍멍.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강태윤은 싱가포르 경찰서 공중전화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갑찬 손목이 차갑게 파고들었어요. 옆에서는 시어머니 오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몇 달 전만 해도 강태윤은 잘 나가는 식품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아내 윤서아는 순종적이었고 장모 정미숙은 시골에서 된장이나 팔았죠. 그런데 지금은 해외에서 무전취식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정미숙은 이른 새벽이면 일어났습니다.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장맛을 봤어요. 손에 묻은 된장을 앞치마로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발효된 콩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40년째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가게 앞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천 전통 된장 정미숙. 낡은 글씨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지 오래였죠. 정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간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딸 윤서아였습니다. 5년 전 서아가 강태윤과 결혼했을 때 정미숙은 기뻤습니다. 식품회사 부장이라니 딸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오순자가 정미숙을 보더니 갑자기 코를 막았습니다. 인상이 구겨지며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 이 냄새 뭐예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미숙에게로 쏠렸죠. 정미숙의 뒷목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된장 작업을 하다가 아이고 결혼식장까지 된장 냄새를 풍기고 오시면 어떡해요. 좀 씻고 오시지. 오순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냄새를 쫓아내듯이 정미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쓴맛만 입안에 퍼졌죠. 옆에 서 있던 시누이 강미라가 낄낄 웃었습니다. 엄마, 시골 냄새 진짜 독하네요. 우리 서아 고생 좀 하겠어요. 정미숙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죠. 서아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서아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힘이 빠진 실처럼 늘어지고 작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정미숙은 알았습니다.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전화를 끊고 나면 정미숙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미숙은 잠결에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세요? 엄마.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가늘고 약했어요. 정미숙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아야? 엄마 나
서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죠. 정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아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엄마, 시댁 식구들이 싱가포르로 갔어. 시어머니, 시누이 언니, 남편까지 셋이서. 응, 그래서 나만 빼고. 정미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뭐라고? 어젯밤까지도 몰랐어.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거든. 근데 새벽에 짐 싸는 소리에 깼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 언니까지 있더라고.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숨이 끊어지듯이 정미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뭐래? 시누이 언니가 그러는 거야. 야, 서아야. 너는 촌스럽고 창피해서 같이 못 데리고 다녀. 집에서 개처럼 집이나 잘 지키고 청소나 해놔. 그렇게 해. 정미숙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뭐래?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 정미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문자도 왔어. 무슨 문자? 남편한테서. 잠깐만. 카톡 캡처 사진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눈앞의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강태윤이 윤서아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편하게 다녀올 테니까. 너는 집 지키는 개처럼 집 잘 보고 청소해놔. 설거지 쌓아두지 말고. 우리 돌아올 때까지 집 난장판 만들지 마. 정미숙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개라고요? 내 딸을 개 취급한다고요? 정미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며 뼈가 드러날 것처럼 힘이 들어갔어요.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며 이가 갈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서아가 울먹였습니다. 목소리가 깨졌어요. 정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서아야. 응,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 괜찮아. 그냥 참을게. 아니야. 정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얼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로웠어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아.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안개가 논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창틀을 꽉 잡았어요. 손가락에서 뚝뚝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을 줬습니다. 5년 동안 참았습니다. 시장 냄새 난다고 무시당해도 참았어요. 시골뜨기라고 조롱받아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모든 걸 견뎠죠.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정미숙은 휴대폰을 들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는 정확하게 눌렸어요. 두 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시작해. 정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강태윤이 들고 간 법인 카드 말이야. 그거 돈 안 신고 접수하고 카드사에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윤이 근무하는 한솔식품과 맺은 납품 계약. 오늘 아침 일찍 전부 해지해. 손해액이 500억은 나올 거야.
김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회장님, 혹시 사위분이 무슨 아주 큰 잘못을 했지. 정미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여.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된장가게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지하 금고였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불을 켜자 서류들이 가득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어요. 벽면에는 대형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금고 문을 열었어요. 묵직한 문이 천천히 열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는 통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신한은행 180억, 하나은행 120억, 국민은행 95억, 그리고 한솔식품과 맺은 납품 계약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어요. 연간 납품액 500억 규모였습니다. 강태윤이 근무하는 바로 그 회사였죠. 강태윤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3년 전 부장으로 승진한 게 아내 장모가 한솔식품과 대형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줬기 때문이라는 걸.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고 있었죠. 정미숙은 계약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강태윤.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내가 상상도 못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정미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5년 전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미숙은 서울 강남에 있는 시댁을 처음 방문했어요. 손에는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 오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사돈 어른 오셨어요? 오순자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미숙의 손에 든 항아리를 보더니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된장이랑 간장이에요. 직접 담갔는데 맛있어요. 아니,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백화점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오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미숙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손에 든 항아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정성껏 담갔으니까. 됐어요. 그냥 여기 놔두세요. 나중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 드릴게요. 오순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미숙은 항아리를 현관 구석에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누이 강미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정미숙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 시골 냄새. 미라가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어요. 된장 냄새 진짜 독하네요. 창문 좀 열어야겠어요, 엄마. 오순자가 바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미숙은 그저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웠지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서아는 어디 있어요? 아, 서아?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오순자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청소요? 네. 결혼했으면 집안일 좀 해야죠. 우리 태윤이가 회사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정미숙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윤서아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놀란 얼굴로 정미숙을 봤습니다. 정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서아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신우이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아야, 청소 다 끝났어?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 칫솔로 닦으라고 했잖아. 네, 언니. 거의 다 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오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사돈 어른, 차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미숙이 찻잔을 들려는 순간 오순자가 말했어요. 근데 사돈 어른, 서아 혼수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정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혼수요? 네. 요즘 시대에 이불 몇 채에 가전제품 몇 개가 다예요? 우리 태윤이가 좋은 회사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정도 격은 맞춰주셔야죠. 오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미숙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에이, 시골에서 된장 장사하시면서 돈 좀 만지실 텐데요. 좀 더 신경 쓰시지. 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가 뭘 알아.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오순자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정미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삼켰죠.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미숙은 순천에서 올라왔어요. 손에는 항상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시골 음식은 좀. 오순자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정미숙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정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임신이 잘 안 돼.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대. 정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아야, 괜찮아. 아기는 때가 되면 와. 응, 엄마. 근데 서아가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 뭐? 시어머니가 자꾸 그래.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한다고. 정미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아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서아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서아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보고 불량품이래. 뭐라고? 돈도 없고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 들어왔다고. 이혼하라고. 정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서아야.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도 다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자꾸 나보고 쓸모없다고. 서아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당장 갈게. 엄마, 제발 오지 마. 더 혼날 것 같아. 서아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정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죠.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미숙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페 밖 길거리였습니다. 강태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 아, 그냥 시골에서 된장이나 파는 사람이야. 얼마나 벌겠어. 죽으면 밭대기나 좀 떨어지겠지.
그것도 얼마 안 되겠지만 강태윤이 껄껄 웃었습니다. 정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 장모님은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우리 집안하고는 격이 안 맞는 사람이니까. 정미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지만 손이 떨려 탁자에 부딪혔어요. 강태윤은 계속 웃으며 전화를 했습니다. 서아, 그냥 집안일이나 시키면 돼. 얼굴값은 하니까. 그것도 요즘은 좀 시들었지만.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죽으면 건물이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시골에서 된장이나 팔아서 얼마나 벌겠냐고. 정미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날 이후 정미숙은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강태윤 뒤를 밟아.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일주일 후 김 실장한테서 보고가 왔어요. 회장님, 사위분이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강남 청담동에서요. 명품 가방도 사주고 있습니다. 정미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마나 쓰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른 여자한테는 명품을 사주면서 내 딸한테는 생활비도 안 주다니. 그리고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사위분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불법 도박장에서 포커를 하는데 이미 5천만 원 넘게 잃었습니다. 정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는데 빚이 2억 정도 됩니다. 2억? 네. 그 돈을 메우려고 서아 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미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요. 정미숙은 그날 밤 베개를 붙잡고 통곡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았습니다. 딸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정미숙은 우연히 서아의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서아 집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이었어요. 정미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아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아야, 이 약은 뭐야? 서아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서아야. 정미숙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아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방관이라고.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정미숙은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딸만 빼고 싱가포르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미숙은 지하 금고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강태윤이 근무하는 한솔식품과의 납품 계약서, 연간 500억 규모였습니다. 정미숙이 3년 전 강태윤 모르게 성사시켜준 계약이었어요. 강태윤은 자기 능력으로 따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 덕분에 부장으로 승진했죠. 정미숙은 계약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조용한 금고 안에 울렸어요. 강태윤, 오순자, 강미라. 정미숙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희들 차례야.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미숙은 계약서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닫는 소리가 지하에 울렸어요. 그리고 지금 정미숙은 된장가게 2층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순천 시골 마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카드 정지 완료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좋아. 계약 해지 통보는 한솔식품 구매팀장한테 발송했습니다. 박 사장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만 거절했지? 네, 회장님. 정미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순천 시골에서 된장 파는 할머니가 연 매출 3천억 식품 유통 회장이라는 걸 정미숙은 일부러 숨겼습니다. 딸이 편하게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미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아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어렸을 때 사진, 대학 졸업 사진, 결혼식 사진. 결혼식 사진 속 서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서아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죠. 정미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1층으로 내려가 된장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 항아리를 열고 장맛을 봤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태윤은 이 냄새를 시골 냄새라고 비웃었죠. 오순자는 코를 막았습니다. 강미라는 창문을 열어젖혔어요. 하지만 이 냄새가 정미숙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정미숙은 된장을 떠서 맛을 봤어요.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완벽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 몇 명이 들어와 된장을 샀어요. 정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정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잘 드세요. 하지만 정미숙의 눈빛 깊은 곳은 차가웠어요.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싱가포르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정미숙은 된장 항아리 뚜껑을 덮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호텔 체크인했어? 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스위트룸으로 예약했더군요. 정미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편하게 쉬게 놔둬.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쯤 강태윤 일행은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즐기고 있겠죠. 싱가포르 야경을 보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거예요. 정미숙은 작은 탁자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서아한테서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혼자 집에 있으니까 편해. 정미숙은 답장을 보냈어요. 응, 엄마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정미숙은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순천 시골 마을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미숙도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싱가포르에서는 정미숙이 준비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한솔식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미숙은 된장을 저으며 물었어요. 강태윤한테 연락 갔어? 네. 박 사장이 직접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였으니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강태윤은 아직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정미숙은 된장 항아리 뚜껑을 덮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영업이 끝났어요. 2층으로 올라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였어요. 정미숙은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미숙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서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아야, 엄마야. 저녁 먹었어? 응, 엄마. 방금 먹었어. 서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어때? 좋아.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편해. 정미숙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잘 쉬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응,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강태윤의 뒷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도박 내역, 바람 피운 증거, 대출 기록. 하나하나 펼쳐보며 정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윤은 3년 전 정미숙 회사에서 법인 카드를 받았어요. 회사 복지 카드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미숙이 강태윤 승진을 도와주려고 몰래 발급해준 카드였습니다. 한도는 무제한이었어요. 강태윤은 그 카드로 여자를 만나고 도박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썼죠. 정미숙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요. 정미숙은 자료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강태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미숙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리어카를 끌던 20대, 작은 가게를 얻던 30대, 사업을 키우던 40대, 회장이 된 50대, 그리고 지금 68세. 정미숙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만은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제 그걸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정미숙은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1시간 늦었으니 지금쯤 밤 11시쯤 되었겠죠. 강태윤은 편안하게 자고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이 오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정미숙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어요. 된장 가게로 내려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장맛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정미숙은 된장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쯤 강태윤 일행은 호텔 체크아웃을 했겠죠. 싱가포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즐기고 있을 거예요. 정미숙은 된장 항아리 뚜껑을 덮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셨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미숙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된장을 샀습니다. 정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잘 드세요. 정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배웅했어요.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카드가 전부 거절됐습니다. 쇼핑몰에서도 식당에서도 막혔습니다.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숙은 된장을 저으며 물었어요.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30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정미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계속 지켜봐.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지금쯤 강태윤은 당황하고 있겠죠. 오순자는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겁니다. 강미라는 울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회장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정미숙의 손이 찻잔을 쥔 채 멈췄어요. 강태윤이? 네. 먹다 남은 햄버거를 꺼냈습니다. 오순자도 다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정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 봐.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쓰레기통을 뒤진다. 내 딸을 개 취급하더니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됐구나. 정미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지나가던 관광객이 동전을 던져줬습니다. 강미라가 주워서 세고 있습니다. 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달러 정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식사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 정미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1층으로 내려갔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밥과 찌개를 떠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강태윤은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겠죠. 동전을 주우며 구걸하고 있을 겁니다. 정미숙은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것 같습니다. 정미숙은 그릇을 닦으며 물었어요. 주문했어? 네. 랍스터, 게, 스테이크. 비싼 것만 고르고 있습니다. 정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실컷 먹게 놔둬. 계산할 때 연락해. 시간이 흘렀어요. 정미숙은 2층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식사 끝났습니다. 계산 금액 520달러인데 카드 전부 거절됐습니다. 현금도 부족합니다. 정미숙은 눈을 감았어요. 경찰 불렀어?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수갑 채우고 있습니다. 정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유치장 들어가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정미숙은 휴대폰으로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아야, 저녁 먹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응, 엄마. 방금 먹었어. 혼자 있으니까 편해. 정미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했어. 푹 쉬어. 문자를 보내고 정미숙은 한참 동안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유치장 수감 완료했습니다. 셋이 같은 방에 있습니다.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떤 상태야?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순자가 강태윤 멱살을 잡고 내 잘못이라고 소리치고 있답니다. 강미라는 동생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정미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아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서아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정미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다 끝낼게.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강태윤이 유치장에서 공중전화를 걸어올 거예요. 그때가 진짜 복수의 순간입니다. 정미숙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잠이 왔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천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새벽에 도착해서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정미숙은 된장가게로 내려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된장을 저으며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쯤 강태윤은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겠죠. 정미숙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2층에서 서아가 내려왔어요. 엄마 안녕. 응, 잘 잤어?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미숙도 웃으며 밥상을 차렸어요. 따끈한 된장찌개, 밥, 김치, 나물. 앉아서 먹자. 응, 엄마.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엄마, 역시 맛있다. 그치? 어제 담근 된장이야.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표시가 떠 있었어요. 정미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아를 봤습니다. 올 것 같니?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강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윤아, 무슨 일이야? 장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강태윤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싱가포르에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무전 취식으로. 지금 유치장에 있어요.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니? 돈 좀 보내주세요. 제발. 밥도 빵 조각밖에 안 줘요. 어머니랑 미라도 같이 갇혀 있어요. 정미숙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태윤아, 영상통화할까? 네. 영상통화요? 응. 내가 뭐 하는지 보여줄게. 정미숙은 영상통화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강태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정미숙은 핸드폰을 천천히 돌려 주변을 보여줬어요. 따끈한 된장찌개가 김을 피우며 끓고 있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가득한 상이 보였어요. 보이니? 우리 지금 아침 먹는 중이야. 강태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미숙은 카메라를 된장찌개에 가까이 댔어요.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어제 담근 된장으로 끓였거든. 장모님, 참 태윤아. 시골 된장 냄새 어때? 예전에 내가 코 막던데. 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미숙은 카메라를 서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서아가 여기 있어. 바꿔줄까? 네. 제발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정미숙은 핸드폰을 서아에게 건넸어요. 서아가 화면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서아야. 나야. 제발 좀 도와줘. 아, 남편이셨구나. 서아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근데 나는 개라서.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집 지키는 개처럼 집이나 잘 지키라고.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멍멍. 서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오네. 이상하지? 서아야. 아, 맞다. 걔는 사람 말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해. 멍멍멍. 서아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미숙은 서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엄마. 서아가 정미숙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어요. 정미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한참 후 서아가 얼굴을 들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이제 끝이야. 정미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둘은 다시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서아가 말했어요. 엄마, 나 집 가볼게. 응, 조심히 가. 서아가 떠나고 정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어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5억 원, 횡령 혐의 고소장. 정미숙은 마우스를 클릭해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발송 완료. 정미숙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한솔식품에서 강태윤 해고했습니다. 오순자는 다단계 사기로 고소당했고 강미라는 손해배상 소송 당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된장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문을 닫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미숙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미숙은 된장가게 2층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전 한솔식품 부장 강모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정미숙은 신문을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순천 시골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서아야. 응, 서아야.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카페 오픈하는 날이야. 올 수 있어? 정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당연하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순천 시내로 향했습니다. 서아의 카페는 순천 전통시장 근처에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된장 카페 서아. 정미숙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엄마, 서아야, 축하해. 정미숙이 서아를 꼭 안아줬어요. 카페 안에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된장 항아리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앉아. 서아가 정미숙을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메뉴를 가져왔어요. 된장 라떼, 된장 쿠키, 된장 케이크. 정미숙은 메뉴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 엄마 된장으로 만든 거야? 응. 엄마 된장이 최고니까. 서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미숙은 된장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서아가 정성껏 만들어 가져왔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미숙은 한 모금 마셨어요.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다. 그치? 엄마 된장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 서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어때? 좋아. 가게도 잘 되고. 엄마, 이제 숨기지 않아? 서아가 물었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숨기지 않아. 미래식품 유통 회장이라는 거 다 밝혔어. 그래서 어때? 사람들이 놀라더라. 시골에서 된장만 파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나는 예전이 더 좋았어. 정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된장 팔면서 조용히 사는 게 더 편했어.
서아가 정미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정미숙도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된장 카페 맞아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정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정미숙과 서아만 남았어요. 둘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아가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엄마 된장으로 끓였어. 그래, 맛있겠다. 정미숙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서아야, 맛있다. 그치?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가. 그래, 괜찮아? 응. 위층에 작은 방 있어.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정미숙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냄새 난다고 무시당했던 날들. 딸이 개 취급당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강태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순자도 다단계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강미라는 손해배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정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숙은 서아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가게 열어야지? 응. 손님들이 기다릴 거야. 엄마 된장 진짜 맛있으니까.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미숙도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고 정미숙은 일어났습니다. 엄마, 또 올게. 응. 조심히 가. 서아가 정미숙을 배웅했어요. 정미숙은 순천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된장가게 문을 열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미숙은 된장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 사장님, 된장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정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된장을 팔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은 행복했습니다. 정미숙은 된장 항아리 뚜껑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